누구냐? 넌. 네. 누구 얘기하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불만 폭발. 김영주, 이재명 사당 전략 탈당입니다. 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잠깐 저 얘기가 나왔었죠. 김영주 의원, 지금 민주당 4선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 어제 저 탈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제 하위 2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데 여기 난 좀 모멸감을 느낀다. 나 다른 기관 업체에서 상위 25%만 받는다는 우수의원 상도 받고 이 상을 받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뭐 6, 7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위 20%에 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내 중진입니다. 4선이에요.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데 이런 김영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내에서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공천 시즌마다 공천에 탈락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중진급으로 당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분들은 서운함이 크겠죠. 하위 20%를 통보를 받았는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김영주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인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공천 작업이라는 게 모두에게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당됐다는 것은 또 이 부분들이 뭐 어떻게 그냥 기분대로 20%를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성 정량 평가를 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의 아쉬움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천관리위가 시작되기 전에 총선기획단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 기준을 아니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뭐 정치 개혁을 하겠다. 네. 이 기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고 공관위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 20%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컷오프를 시키겠다. 네. 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위 20%에 대해서 감산을 뭐 10%는 30, 20%는 20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리스트가 됐으면 네. 저는 선행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여기까지 D-50일까지 끌고 와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에서 당연히 공천 사업이 생기겠죠. 처음부터 이걸 20%를 공개하고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분명히 20% 들었는데 첫 번째 험지로 가시겠냐.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불출마하시겠냐. 그다음에 세 번째 20%를 안고도 경선하시겠냐. 라는 어떤 선택지를 줬으면 이분들이 어떤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통보가 된다. 저는 D-50일을 앞두고 당의 공천 잡음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하위 20% 판단을 당해서 뭐 함부로 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니라 다른 좀 더 친절한 방법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이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지금 말씀이었어요. 근데 김영주 부의장이 나 모멸감 느꼈습니다. 탈당해요 라고 한 얘기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당이죠. 국민의힘이에요. 김영주 부의장과 당도 정책 입장도 난 다르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의 공로를 여야 의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김영주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괜찮은 인정받은 의원한테 20%를 줬다는데 여당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좀 이례적이에요. 민주당 의원이 지금 공천 못 받고 탈당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민주당 사람 오죽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올렸죠, 저거? 권성동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해도 네. 저런 글 올린 거 상당히 의아해 보여요. 저는 뭐 친절한이라고 앵커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서 부대변인의 말씀 중에
이 룰 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미리 이 예고가 돼 있었다면, 그리고 그 미리 예고된 가운데 내가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라는 의원도 있었겠지만 뭐 출석률이라든지 법안 제출 또는 그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지역구에서의 뭐 지역구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찬사 내지는 비판, 평가 방법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미리 예고가 돼 있었다면 내가 하위 20%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또 의정활동 이외에도요.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뭐 이재명계라고 아예 낙인이 딱 찍혀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네.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공천관리위원회인지 뭐 그런 곳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와 계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조차도 미리 다 예고가 돼 있다면 반발이 좀 덜 하기는 하겠죠. 설령 그런 얘기라도 예고가 나도. 됐다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하위 20%에 들어갈 거라고는 아마 1도 생각을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저렇게 즉각 탈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거대 두 정당의 움직임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보도들만 보면 완전히 민주당은 지금 뭐 거의 깨지기 직전의 정당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럼 반면에 국민의힘에는 이런 공천과 탈락과 또 뭐 복수, 뭐 경선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갈등이 지금 없는가? 갈등이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시선을 그쪽에 보내주지 않는 거 아닌가 언론이. 만약에 그렇다면 균형 있는 건 아니죠. 정당에서는 이 선거 전에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라는 건 눈에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판이 전체가 깨지는 게 아닌 한은 네. 아마 거쳐야 될 과정이다. 다만 이 아까 룰 세팅이라고 제가 영어를 좀 인용했습니다만 미리 그런 것들을 예고를 해놓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다시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구성원들 전체에게 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룰 세팅이 끝나고 공지가 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민주당만 지금 공천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매일경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 4선 의원이 탈당할 경우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괜찮은 의원 왜 안 주는 거야? 공천 안 주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SNS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입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탈당하신다니 많이 아쉽고 섭섭하네요. 부디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인분들과 일본 여행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일본 여행? 갑자기 일본 여행 얘기를 했어요. 이 글을 올리고 잠시 뒤에 논란이 되니까 또 삭제가 됐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된 이유, 여기서 나온 일본 여행, 김영주 의원이 부의장이 사실 여기 논란이 됐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자죠.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이 휴대전화로 이 문자를 보다가 이 사진이 찍혔는데 무슨 내용이었었냐 이겁니다. 네, 뭐 쇼핑이라던가 뭐 즐길 수 있는 분들은 뭐 이제 뭔가 여행사 관련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최대한으로 진행시켜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네,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 가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뭐 비용을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이런 내용을 본회의장 안에서 김영주 의원이 보냈던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때가 본회의장에서 뭐가 처리가 되어 있을 때냐? 이른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던 그때 이거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하던 그 중에 홋카이도 여행을 문의하는 이런 문자를 보내서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김지호 부실장이 이거 앞서 논란된 거 잊으셨어요? 라는 취지로 일단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공관위에서 이 점을 감안을 해서 20%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김영주 의원 쪽에서 이게 그만한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주호 부실장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피커로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SNS에 올린 글이 오히려 비명에 대한 어떤 공천 학살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4선 의원인데 네. 그동안에 뭐 우수 의원상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심사 배점표가 1000점이 만점입니다. 네. 그중에서 정성평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220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영주 의원이 하는 얘기는 본인은 정량평가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출석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도 받았는데 정성평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에서 본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마 권성동 의원이 아까 SNS에 올린 얘기도 비슷한 얘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 1000점 중에서 220점이 정성평가라는 것이 발표가 났을 때, 룰은 이전에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적지 않은 비중인데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이 지금 뭐 탈당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주호 부실장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네. 결과적으로 김영주 의원, 탈당한 김영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하위 20% 통보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모욕적이고 이건 비명학살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김영주 의원 이미 탈당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서 드는 생각이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 김영주 의원은 어느 다른 당으로 갈 것이냐? 이른바 이낙연 대표가 있는 뭐 당으로 지금 이게 개혁신당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새로운 미래라고 얘기를 진짜 애매해요. 네. 일단 이낙연 대표 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안 깨졌으면 뭐 개혁신당의 여지를 둘 수도 있지만 네. 현재 김영주 의원이 곧바로 탈당하자마자 옮긴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컨대는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는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4선 이상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입장에서 굳이 지역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해놨다면 다른 당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무게감을 두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데 네.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아까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 정무조정 부실장이 네. 얘기를 하신 SNS 글은 대단히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도는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도는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사천하는 거 아니냐. 라는데 김지호 부실장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주 의원한테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한 것이죠. 네. 공천 관리를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무관한 당대표실에 정무부 부실장이 SNS를 올려서 비아냥한 데도 글을 올리죠. 그러면 이 공관위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냐는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이 뭐 이 글이 삭제되긴 했지만 이거는 과연 당대표를 위하는 거야? 아니면 당대표를 아니면 좀 안 좋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라는 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좀 네.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SNS 글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논란의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지금 내가 하위 20%라니 믿을 수가 없어라는 생각에서 지금 탈당까지 감행을 하게 된 건데 결국은 공관위가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이 신뢰 저하에 한몫하는 게 아까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다음 기사 보시죠. 야, 정체불명 여론조사로 사천 논란 확산, 줄 탈당, 신호탄 되나. 일단 김영주 의원은 탈당합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민주당 현역이 제외된 여론조사 지역.
그리고 해당 후보들을 좀 보면 인천 부평을 홍영표 의원 지역이죠. 친문이죠. 여기 관련해 이동주, 박선원 등등 지금 현역을 빼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로갑 이인영 의원, 구로갑에도 이인영 의원을 제외하고 마포갑 노웅래 의원 지역, 송갑석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 지역, 그리고 기동민 의원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리고 현역 의원이 저 출마합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해당 현역을 빼고 이 여론조사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요 며칠 내 지역에서 여성 후보를 내세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2건이 진행 중이다. 이거 19대 총선 대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송갑석 의원 지역에 여성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마침 요 얘기가 도는데 묘하게 또 이상하게 그런 여자 후보를 넣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 곳곳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광주의 봄이 뒤숭숭하다.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자, 비겁하게 방관하는 자 다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게 여론조사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에서 돌린 거 맞아? 싶어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또 뭐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게 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이야 아니야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점. 당내 공천 반발 많이 이 반발 많이 나오는데요. 점점점. 현역 빼고 돌린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 지도부 논의된 겁니까? 점점점.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병기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또 지금 이 공관위 간사죠.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했냐? 적어도 이 여론조사 공관위는 100%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규백 의원은 이 전략공관위원장입니다. 네, 안규백 의원 뭐라고 했느냐? 그럼 전략공관위 차원에서 했느냐 봤더니 우리가 여론조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깊은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략공관위도 아니고 전체 공관위도 아니다 그러고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윤경호 위원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비선 조직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네. 근거가 뭐 규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관위 쪽 관계자, 공관위 간사가 저렇게 100%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분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그걸 이명백이라는 교수 출신의 위원장 영입을 했으면 사실 이런 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맡겨야죠. 공관위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아줘야 되는 거고 그 악역을 맡는 과정에서 이번에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나 보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하는 것 포함해서 그런 뭐 신선함을 주는 그게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는 길 아니겠어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노력의 일환이라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말로 이런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저렇게 공관위에서 실시한 게 아닌 네.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근거로 현역 의원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가점이나 이득을 주려고 한 거라면 그러면 아마 민주당 좋은 얘기 못 들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지지자들 뭐 이들에 의해서만 평가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산이에요. 이 모든 행동, 이 모든 분란, 논란 이런 것들이 유권자 전체에게 민주당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이걸 의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도는 지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 한 명 지금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도 비선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당에서 안 했다고 그러면 어디서 한 거냐? 누구냐 넌? 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뭔가 사건 현장이에요. 네, 뭔가 크게 다치거나 한 상황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상황인데 비명, 친문 둘이 지금 다 쓰러져서 뭐 죽었거나 다쳤거나 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민주라는 옷을 입은 이재명 대표가 서 있죠. 그리고 옆에 무섭게도 입에 피를 흘리고 있는 멍멍이 하나가 당도 모르는 공천 여론조사라는 이 멍멍이 하나가 지금 입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저 만평 보니까 네. 비명하고 친문이 쓰러져 있잖아요. 네. 비명 쓰러졌던 횡사라는 것 같아요. 네, 자국만 있어요. 비명 횡사라는 말이 생각나요. 네. 비명 횡사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건데 네. 지금 비명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공천 조사 여론조사 사설업체에서 통해서 하는데 네. 거기가 어디 통해서 하는지도 지금 밝혀지고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비명 지역구예요. 네. 비명 중진 지역구. 또 새로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재명 대표의 다 측근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공천을 유령 공천이라고 하지 또 도깨비 공천이지 저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업체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문학진, 경기도 광주에 출마하려는 분한테 그런 전화로 얘기했다잖아요. 형님, 꼴찌했어요. 예? 10% 나왔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31% 나와서 아예 그 경선 참여도 못하게 하고 또 1등에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20년 전에 그분이 별명이 문세표입니다. 문세표. 예, 세 표 차로 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재개표해가지고 또 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데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선거에는 이기지는 못해도 네. 이재명 내 측근, 내 영역은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너무 보이니까 네. 지금 아까도 뭐 윤 의원도 얘기했지만 왜 국민의힘은 비판 안 하고 민주당만 비판하냐고 그러는데 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운전으로 말하면은 조심조심 소심 운전하고 있어요. 소심운전.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지금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네. 예, 윤 대통령 입김 뭐 여러 가지 루머 네. 의식해가지고 굉장히 소심 운전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운전은 보복 운전이에요. 보복 운전. 감정이 너무 드러나요. 네. 그래서 친명을 등용하고 비명을 걷어내겠다는 게 너무 운전이 분명히 드러나요. 개혁신당은 또 운전으로 말하면 여기는 막장 운전이죠. 예, 서로 운전사 멱살 잡고 하니까 운전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네.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사수하고 있다.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은 소심운전하고 민주당은 보복운전하고 개혁신당은 막장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운전도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막장운전, 소심운전, 보복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이 언론의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언론과 인터뷰는 아니고 언론 보도입니다. 네. 밀실 공천 논란 관련해서 한 중진 의원한테 실제 중진 의원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했더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이른바 뭐 밀실 공천 사초 논란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런 뭐 밀실 공천 논란에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좀 큰 게 시스템 공천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임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공관위 외에 공천에 개입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현역 의원들의 항의를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보도가 저는 이명백 위원장 발이 아니라 아마 현역 의원 의원들이 발인 이런 것 얘기 같아요. 들었다는 전언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에서 공관위 시스템에서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하는 것들이 당에서 조사한 적합도 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후보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얼마만큼의 당원 50, 그 지역 여론 50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시고 이리 신청하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네. 공관위를 신뢰할 수 없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스템 공천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네. 확보하고 공관위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과정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공관위가 그런 기능을 못 하는구나.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당에서는 이제 잡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임 위원장을 이렇게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데 저렇게 힘없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면 이게 뭡니까? 좀 그런 좀 마음이 드네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당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재성 전 수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총선 패배의 기운이 날로 커진다. 이거 분열만 키우고 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들 불출마로 헌신해라. 통합공천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미 뭐 이번에 출마를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밖에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상황인 건데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주요 핵심들 다 불출마로 헌신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이게 같이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정성호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낙엽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어찌하겠는가. 삶은 무상하고 외로운 것 봄이 오기만을 기도한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무슨 뜻일까요? 어제 아마도 우리 아까 했던 김영주 의원 탈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마지막에 저녁에는 민주당에서 드디어 중진에서 탈당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아마 정성호 의원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의 저런 SNS 글, 그게 아까 김주호 부실장의 글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괜히 썼다. 이게 쓸 필요 없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하위 20%로 통보를 받은 의원들 중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글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원팀으로서 본인이 공천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아까 최재성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지금 명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사천 논란이 계속되고 좀 아까 이명백 위원장이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이런 글도 사실 이 김영주 의원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뭐 컷오프나 하위 20%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 보느니만 못한 글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교체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